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주말이다 라는 말이 있죠. 개소리와 함께 시작해보는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미국 증시 및 달러 인덱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진 듯한데요. 26,557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93달러가량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평화로운 미국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을 향한 이민자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8천여 명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부상자 등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으로 넘어가려면 때는 이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국 정부,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외면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장거리 미사일 및 자금 등등을 지원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 혹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유엔 연설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젤렌스키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 유엔 측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 연설을 듣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꾸며 보이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했다가 걸린 것인데요. 젤렌스키가 연설하는 장면, 카메라를 돌렸을 때 또 다른 젤렌스키가 연설을 듣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위터상에서 또 지금 시끌벅적한데 항상 가짜뉴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가짜뉴스는 지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물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캐나다 달러 6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으나 반면에 같은 유럽 국가인 폴란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재미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미국 정치인 중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부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방을 했었던 미국의 상원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메넨데즈인데요. 자, 암호화폐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증오하기로 소문난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러운 짓은 지가 제일 많이 하면서 엘살바도르가 부패할 것이다 라고 비방을 했었던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와이프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혐의로, 그러니까 공범이죠, 같이 기소가 들어간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꾸러미, 뇌물 현금꾸러미 및 금괴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런 이력이 있었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걸렸었는데 어찌저찌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 트위터 계정인 월스트리트 실버 같은 경우는 경제랑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근 미국 상원 의원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라며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참 패션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핑크색에 밑에는 레이스까지 달린 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 의원 및 옷을 이렇게 입고 국회에 출석하는 또 다른 상원 의원.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산으로 가고 있다 혹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파산 신청, 기업들의 파산 신청 수치가 과거 2008, 9년 때 경기 침체와 팬데믹이 딱 시작됐을 때 그때 수준만큼이나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거에 못지않게 카드값 등을 갚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숫자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엊그제 같은 경우는 강력한 노동시장, 다시 또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구인 숫자들, 미국에 열려있는 일자리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업률 상승이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가부채가 얼마 전에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 중에 1조 달러가 지난 3개월 만에 쌓인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수치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33배에 달한다라고 하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4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33배가 넘는 상황 속에서 빚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느샌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34조 달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국민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미국의 납세자 1인당 25만 4,961달러의 부채가 얻기 위해 지워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립국자들을 받는 이유는 이들을 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는 빚 같은 경우는 감당이나 주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자산을 들고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가 커져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자산을 사서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바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인플레 반영 실질 금리가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특히 미국 증시 및 위험자산과 반대로 가게 된다라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 금리 상승 같은 경우 투자자들의 현금 내지 채권 보유 선호를 유도하는 대신 위험 투자 자산 성향을 악화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불리하다. QCP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 같은 거시적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 스며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25,00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언젠가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회복되게 될 것이며 금 및 국채처럼 거래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남겼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동 물량만큼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해가지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크립토 기고자인 크레이지블록은 밝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94%, 파생상품 거래량 역시 73%나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유동성이 이렇게 줄고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더 많은 자금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자, 한편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달러는 저항해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지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S&P 500 반등함과 동시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럼 비트코인도 좀 길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달러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블런치 분석가가 지적해주기를 미국의 강력한 기술 주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등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짐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블런치 분석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보면은 최근에 더 낮은 고점을 만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봤을 때 이번 조정의 하락, 즉 바닥은 아직 찍히지 않았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24,8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같으며 지난 39일 동안의 가격 움직임 같은 경우는 보다 넓은 규모의 횡보 및 조정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달이 어느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걱정한 것만큼은 떨어지지 않은 비트코인 10월달로 넘어가기까지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판사 말도 안 듣는 SEC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10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SEC가 선물 이더리움 ETF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서 시장이 잠시나마 활기를 띠게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자, 한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상하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후에 네트워크 활동량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니들 인성이 더 실망적이야 이놈들아.
카스텔로 트레이딩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1705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놀랄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기대를 한번 걸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과연 이더리움이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을 것인가? 이더리움 선물 ETF가 뭐 또 승인이 된다. 비트코인 올랐을 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벤자민 코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면서 9달러에서 10달러 선까지 짱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 오랜만에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관련된 트윗이 나왔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그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일마다 2,300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7%가 지난해에 걸쳐가지고 줄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개발사가 거래소들로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언젠가는 BAT도 박쥐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 메이커다오가 5천만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고래들은 매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어떤 고래는 2년 동안 들고 있었던 물량 402개를 던지면서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재미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의 편집장이 이야기하기를, 최근 아시아에서 열린 암호화폐에 관련된 컨퍼런스 참석자들로부터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부동산이나 기업, 주식 등 전통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암호화폐는 부를 쌓을 수 있는 창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거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들과 손을 잡는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뭔 소리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지 간에 중국의 검은 세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 주말 특급 광조댓 광고 봐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또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